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아직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특히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현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편법과 꼼수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며 사유화하고 있는데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다 손 놓고 바라보기로 한 걸까요? 민주당 논리가 더 황당합니다. 169명의 의원 중 100명이 동의해야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데 그 100명의 동의를 채우기 어렵다는 건데요. 대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10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지금 실합니까? 이 시국의 민주당은 무엇을 겁내는 걸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탄핵 발의 후 불어닥칠 후폭풍이 걱정이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해야 할 일, 바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 그리고 매국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게 더 큰 후폭풍으로 당신들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민주당.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눈치도 보지도 않고 망언의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오로지 전 정부 탓, 자기 합리화에 몰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았는지조차 망각한 듯한데요. 그들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 헌법과 정의에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이번 저희 구테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경찰국은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걸 놓고 또 격론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그럼 지난 정부에선 어땠냐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구테타로 빗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날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4만 경찰을 치하한다면서 몸을 낮추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 꼼수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여당은 해묵은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다시 소환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대한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장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현 정부 인사검증 기준이 뭐냐는 지적을 하자 또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지켜졌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대체 이게 대정부 질문인지 아니면 싸우자고 나온 대정부 배틀장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역시 친족벌 기업, 친기업 정부답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못볼 꼴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러고도 탄핵을 못한다고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국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찰 업무에 관해서 정하려면 법률로 만들어라라고 돼 있어요. 예. 법률을 만든다는 건 국회에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법률. 네, 법률. 예, 법령 말고.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과 시행령, 명령, 규칙을 다 포함하는 예. 건데 법률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게 국회에서 관장을 해야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행정부가 행정부에서 만들고 싶다고 만들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14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경찰국 설치 논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게 지금 법체계와 어긋나 위법하다. 아니다, 문제없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진영 간의 충돌로 보여질 뿐인데요. 경찰국 논란의 핵심은 결국 치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업무와 치안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정부조직법은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도록 했고 경찰의 업무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치안 업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법률을 법령이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부조직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가 34조 1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정부 혁신, 선거 관리, 지방자치, 안전 업무 등등 거기에 치안 사무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말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국민적인 어떤 통제 여론이 반영돼서 치안 사무를 덜어냈어요. 그러면서 91년도에 경찰청법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행정안전부 등등 과거의 내무부 이런 직할 체제를 가져가지 않겠다. 경찰을 독립된 기구로 하되 다만 국가위원회 등등으로 외부 견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 흐름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런 경찰국이라고 해서 인사, 예산 등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그 하위 법령으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과거 이명박 전 정부의 법제처장을 지냈던 인사도 이거 로스쿨 학생도 위헌이라고 이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시행령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제기됩니다. 한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만 그만큼 대통령령의 내용이 상위법령,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황당하게 법제처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놓은 법제처장의 법리 해석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법령이 법률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거죠. 하위법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당연한 법리 해석입니다. 하지만 경찰국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도 권한쟁의 심판을 거론하는 만큼 논란의 종착점은 결국 법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손 놓고 앉아 있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일명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 16명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근거로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 권한 수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규정을 근거로 치안사무가 행안부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조직 원리인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소속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33조 제1항, 제5항 규정을 통해서 치안사무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규정과 소관 업무 규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체계를 훼손하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내무부 장관이 취한 업무를 소관하던 과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고 급기야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90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치안 업무를 내무부 장관 소관 업무에서 삭제하고 91년 7월 경찰법을 제정하여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경찰위원회 통제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정신은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규정에 법무부 장관 소관 업무로 검찰 사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공무원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제청권 행사를 위한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공무원법 7조를 근거로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이 경찰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기타 능력 실증 평정을 하게 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공무원법이 법률로 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하여 제청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능력과 실증에 따른 경찰 인사가 아닌 입맛에 따른 경찰 인사를 하겠다는 경찰 장악 의도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수립하고 근무 성적 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며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 장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능력에 따른 인사에 대한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상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 운영 지원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자치경찰 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84조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입니다.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84조와 전혀 달리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84조는 전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할 것입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한 하위 법령에 대해 위원회의 전체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경찰위원회 실효적 운영 방안, 경찰 내부 견제 활성화 방안, 행정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 정착에 대한 개선 법률안을 처리할 것입니다.